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송태곤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바둑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바둑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요. 자, 원래 새로운 바둑, 자유분방한 바둑하면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이 선수죠. 네, 이 선수가 다른 기사들이 잘 두지 않는 수를 많이 두고 새로운 시도를 정말 많이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대하는 선수가 절대 물러섬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치열한 바둑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의 두 주인공 바로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안수민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안수민입니다.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7번째 경기. 그 첫 번째 입신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컨디션 네. 어떤가요? 네, 뭐 컨디션은 괜찮고요. 네, 잘 조절하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목진석 구단과 상대 전적이 17전 15승 2패로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오늘 대국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게 많이 뒀는지 저도 몰랐네요. 네,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두는 목사원님이랑 굉장히 오랜만에 두는데요. 네, 오늘도 좋은 바둑, 좋은 내용으로 열심히 두겠습니다. 네. 혹시 이번 맥심배에서 꼭 붙어보고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 생각을 아직 안 해봤는데요. 네. 예. 그냥 일단은 첫 판 이기고 나서 네. 다음 판 원성진 구단이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요. 네. 윤준상 구단이 한마디로 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질문 가겠습니다. 네. 윤준상 구단에게 최종 6단이란? 최고의 민혁이사. 네, 그렇게 좀 당황스럽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최종 6단이 꼭 얼른 9단이 되어서 우리 맥심배에서도 오빠들 많이 올리는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둑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멕시컨 피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오늘 그러고 저 역시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경기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입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바둑 대표팀 신임 감독이 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인터뷰에서 중국 바둑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중국은 국가대표팀이 생긴 지가 뭐 몇십 년이 돼서 시스템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선수들이 이제 하나라는 그 국가대표팀 속에서 이 하나라는 단체 의식이 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배우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예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바둑 신예들이 바둑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을지 좋은 한마디 해주시죠. 뭐 신예들 열심히 다들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한국 바둑계가 뭐 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해줬으면 좋겠고 또 뭐 제가 평소에도 가끔 하는 말이긴 하지만 또 바둑 팬 여러분들께도 좀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그런 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진석 구단이 있어서 신예들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평소에 궤동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바둑도 궤동처럼 둘 건가요? 오늘 어떻게 예상하나요? 제가 국가대표팀 일을 맡으면서 이제 뭐 연습대국이나 뭐 바둑을 하도 이제 안 둬가지고 안 두고 보기만 하다 보니까 지금 바둑에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는 알파고랑부터도 이길 것 같은데, 네, 네 농담이고요. 뭐 그래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두는 시합이기 때문에 뭐 변화 없이 평소처럼 좀 재밌는 내용의 바둑 그리고 뭐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내용의 바둑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진석 구단과 윤준상 구단, 카노포인트 9위와 10위의 맞대결인데요. 오늘 대국 이후에 어떤 순위 변동이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현장에서 안수민이었습니다. 영원한 궤동 목진석 구단과 토끼 트리오의 일원 윤준상 구단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뭐 해야 돼 또? 잘.
24강전 7번째 대결 목진석 구단과 윤준상 구단의 대결 시작합니다. 자, 목진석 구단과 윤준상 구단 랭킹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22와 그리고 25위의 자리에 있는데요. 상대 전적에서는 오히려 윤준상 구단이 크게 앞서 있습니다. 네, 지금 뭐 12승 5패 상당히 많이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뭐 윤준상 구단이 이야기했듯이 두 선수가 대국한 지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운 바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목진석 구단도 단단히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바둑 기대됩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단만의 무대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우승 상금 5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자, 24강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진표 함께 보시죠. 네, 파란색으로 표시된 선수들이 승리를 거둔 기사들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대국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대국 목진석 구단과 윤준상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이 대결의 승자는 박용훈 구단과 대결을 펼치게 되네요. 네, 박용훈 구단 입장에서는 뭐 목진석 구단이나 윤준상 구단 워낙 스타일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어떤 선수가 올라와도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옆에 조에는 안조영 구단과 백홍석 구단의 대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진표를 보고 또 놀랐던 것이 랭킹도 비슷하지만 카누 포인트 랭킹도 비슷합니다. 나란히 9위와 10위의 자리에 있어요. 네, 윤준상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맥심커피배에 출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뭐 꾸준히 성적을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높은 위치에 있고요. 네. 목진석 구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원년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멤버입니다. 자, 상위 랭커들의 만남, 오늘 어떤 바둑이 그려질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24강전 7번째 대국입니다. 자, 목진석 구단과 윤준상 구단의 대결. 자, 목진석 구단입니다. 자, 입신의 반열에 2005년에 등극을 했습니다. 맥심커피배에서 총 19승 12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고 성적은 2008년에 박용훈 구단을 상대로 준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윤준상 구단입니다. 자,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9년에 입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 맥심커피배에서 총 4승 3패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자, 윤준상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첫 수를 화점에 올려놓았는데요.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이제 뭐 힘바둑, 공격적인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초반 주도권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자, 윤준상 구단은 맥심커피배에서 최고 성적이 8강입니다. 15회 대회에서 8강까지 오른 바가 있고요. 자, 전기에는 16강에 올랐습니다. 박정환 구단에게 패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윤준상 구단의 이 좀 네임밸류와는 맞지 않는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약간 아쉬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제 저번 대회 때는 박정환 구단 그리고 네. 그 전 대회 때는 강동윤 구단. 그러니까 첫 판과 두 번째 판은 잘 넘었는데 이제 초상위 랭커와의 대결에서 아직 그 벽을 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맥심 커피배에서는 큰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요. 자, 이번 24강전 첫 판부터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자, 목진석 구단은 전기에 8강까지 오른 바가 있습니다. 8강에서 원성진 구단에게 패했습니다. 3-3 또 오랜만에 보네요. 역시 목진석 구단의 바둑은 네. 초반에 항상 기대가 돼요. 네. 뭐 좀 최근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수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저 3-3 두는 수법은 정말 최근에 과연 두는 기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될 정도로 거의 안 두는 그런 작점인데요. 예전에는 좀 많이 두어지긴 했지만 네. 흑이 이제 두터움을 쌓으려고 하면 쉽게 이제 두터움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네. 들어서 사선으로 이렇게 눌러간다면 네, 이렇게 눌러갈 수도 있고 네. 이제 고전 정석은 뭐 이런 정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알파고라면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어깨에 짚을 것 같아요. 누를 것 같아요. 알파고의 바둑은 뭐 5선에서도 어깨를 짚는 바둑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형태는 뭐 4선이니까 네. 바로 짚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윤준상 구단은 먼저 귀부터 지켰습니다. 아마도 이제 기사들이 최근 조금 혼란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걸 겪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네. 알파고가 보여줬던 그런 수법들이 워낙 좀 대단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뜻을 정확히 알고 따라해야 되는데 네. 그 뜻을 정확히 알질 못하기 때문에 따라하고 싶지만 따라했다가 괜히 좀 그 다음 수순을 잘못 둬서 판을 그르친다든지 이런 상황이 네.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둑을 둘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바둑을 한번 시도를 해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굉장히 네. 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초반에 몇 수나 그 부분적인 형태는 따라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전반적인 구상은 뭐 알파고랑 복귀를 해볼 수도 없고요. 네. 네.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진석 구단은 오늘 작전이 그냥 자신의 바둑을 두겠다 네. 이런 의지가 있는 그런 3-3의 한 수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목진석 구단은 오늘 바둑은 또 3-3을 보여주었지만 뭐 예전부터 뭐 옛날에 나오던 포석 종종 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3연성 포석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제 흑번으로 사실 3연성 포석은 잘 안 두는데 이제 네. 목진석 구단 같은 경우는 종종 또 두거든요. 네. 그리고 백으로 뭐 향소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 기사들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포석, 포진을 가끔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포석으로 성적을 잘 올려주기 때문에 네. 많은 이제 바둑 팬분들이 좋아하는 거겠죠, 목진석 구단을. 자, 지금 윤준상 구단이 눈목자로 귀를 지켰는데요. 앞으로는 이 알파고를 따라서 귀에서 지킬 때 보통 눈목자로 이제 굳히는 방법이 많이 나올까요? 뭐 날일자, 눈목자는 많이 두어졌었고요. 사실 높게 두 칸 뛰는 것은 두 칸 높은 굳힘은 별로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프로 기사들 바둑에서 뭐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을 들인 후에 걸쳐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은 두 가지 정도 수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날일자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뒀을 경우에는 흑이 바로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소목인 좌상기를 걸친다든지 이런 네. 포석이 예상이 되고요. 그냥 세 칸을 변 쪽으로 벌린다면 이렇게 두더라도 흑은 좌상기 쪽으로 걸쳐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3-3은 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데 화점, 소목, 그리고 외목, 고목, 3-3. 이렇게 좀 추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대표적으로 이제 화점과 소목을 많이 두니까 오늘 둔 3-3까지 어떤 차이점이 약간 있을까요? 일단 뭐 화점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기본적인 네. 그런 뭐 착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목은 조금
화점보다는 좀 실리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요. 3-3은 이거는 뭐 거의 노골적으로 귀의 아하. 실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네. 그런 의지의 한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목이나 고목 같은 경우는 일단 돌의 뭐 높이를 봐서도 실리보다는 좀 세력 쪽을 중시하고 싶다. 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프로 바둑에서 외목과 고목이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상대에게 실리를 먼저 내어주기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목에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거나 네. 뭐 외목에 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귀의 실리를 백이 차지하기는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들 같은 경우는 실리에 더 좀 민감하기 때문에 네. 외목이나 고목이 뭐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세 칸으로 벌려두었습니다. 이 외목과 고목 하면은 뭔가 좀 어려운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나보다 상수가 외목과 고목을 두게 된다면은 왠지 겁부터 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뭐 좀 들어가게 되면은 뭐라도 그 암수에 걸릴 네. 것 같고 뭐 좀 노림수에 걸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끼리 대국을 하실 때 외목이나 고목을 상수가 둘 경우에는 거의 대체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변해서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변해서 두는 것도 뭐 그렇게 이상한 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것을 시도를 해보는 게 더 좋겠죠. 우선 당장은 지더라도요. 네. 지금 백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가장 쉬운 정석을 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흑의 날일자 방향이 백의 이 입구자 방향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두고 싶지는 않고 이제 협공을 하는 데 있어서 뭐 2칸 높은 협공이냐 아니면 뭐 아래쪽으로 3칸 낮은 협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목진석 구단은 초반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 10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보통의 다른 기사들은 10분이라고 해도 그래도 좀 아끼려고 최대한 아껴보려고 네. 노력을 하는데 목진석 구단은 어차피 10분이면은 뭐 이걸로 뭐 중반까지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크게 의미 없다. 생각 시간에 따라서 또 시간 안배하는 방법도 달라지겠네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음, 그러니까 뭐 1시간짜리 대국을 할 때야, 2시간짜리 네. 대국을 할 때야, 이제 3시간짜리 대국을 할 때야. 처음에 어디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바둑판 내용 자체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줘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실리 이후 타개하는 쪽으로 많이 두고요. 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두터운 쪽으로 두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은 두터움을 조금 활용할 만한 그런 생각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짧으면은 이 두터움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집으로 만들 자신이 없다. 뭐 이 두터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네 칸. 협공이라고 하기도 조금 네, 좀 멀찍이 다가갔고 네. 거의 중립적인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뭐 좌변 쪽, 변 쪽으로 이제 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흑이 이제 여기를 다가오고 백이 이제 이곳을 둘 때 귀로 이제 나래자를 들어가는 수법도 있고요. 이것이 네. 아니라면은 2칸을 뛰고 2칸 뛸 때도 백이 중앙으로 1칸 뛰는 것 아니면은 뭐 붙이고 밀어가는 것 이런 데를 다가오는 것 네.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렇게 2칸을 벌릴 거면은 이 협공해 놓은 교환이
이득인가요? 흙이 두 칸을 벌리게 되면은 백이 다른 곳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제 붙여놓고 한 칸으로 보통 많이 뛰거든요. 네. 근데 한 칸으로 뛰게 되면은 백의 실리가 너무 착실하게 딱 안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교환이 이 네. 돌과 이 돌의 교환이 흙이 이득이다. 그러니까 백에게 확실하게 집을 안 준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백이 귀를 막아놓고 또 중앙으로 미는 힘이 또 다르잖아요. 좌변 쪽만 놓고 보면은 네. 백이 오히려 힘이 더 좋다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상변을 이곳을 다가갔을 때 뭐 찝는다든지 붙인다든지 흙이 또 백을 압박하는 수단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일장일단이 있다. 근데 네. 흙 입장에서 그냥 두 칸은 잘 뛰진 않아요. 왜냐하면 백이 좌변 쪽을 벌리지 않고 네. 그냥 처음에 흙이 나릴자를 걸쳤을 때 입구자로 붙이고 넣을 때 예를 들어 한 칸을 띄었어요. 그러면 두 칸을 뜰 사람은 없거든요. 이제 세 그러네요. 칸까지 두기 때문에 네. 일입삼전 이제 세 칸을 두는데 아까 모양은 두 칸을 뛴 거기 때문에 일단 기분적으로 좀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 후기를 해보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자, 실전에서는 귀로 나릴자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는 백이 이제 이곳을 뭐 다가오는 수도 있고 여기서도 뭐 상변 쪽을 협공하는 이런 진행도 있습니다. 자, 목진석 구단 초읽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초읽기가 시작이 40초 되었습니다. 상황입니다. 오늘 바둑은 아마 상당히 속기 대국치고는 굉장히 길게 시간적으로 네.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KB리그 중계할 때 가장 늦게 끝나는 기사 거의 1, 2예요. 지금 목진석 구단하고 윤유상 구단이 중계를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30초. 거의 하나, 최고 늦게 끝나는 기사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섯, 네. 나릴자로 협공했습니다. 지금 흙과 백의 이 변화는 정석책에 있는 수순인가요? 아니면 변칙적으로 선수들이 한 수 한 수씩 두어가는 건가요? 제가 뭐 요즘에 정석책을 다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정석책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석책에서는 과연 이거는 그냥 변에 벌리는 거기 때문에 네. 협공까지만 보통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프로 기사들이 좀 정석책에는 없지만 정석처럼 만들어낸 수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흙의 경우는 백이 이제 넘어가는 걸 방비하려면 이렇게 입구자로 나오는 게 보통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뭐 두 칸을 띄고 넘어갈 때 선수를 잡아서 뭐 좌변 쪽을 들어간다든지 하변 쪽을 둔다든지 이런 것도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준상 구단도 워낙 그 압박하는 것을 좋아하고 좀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두는 걸 생각은 하긴 할 텐데 스타일하고는 좀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타일로 볼 때는 네. 일단은 못 넘어가게 이렇게 둔다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인 수법은 완전히 그냥 네. 절대 못 넘어가게 꽉 막아버리는 이런 진행도 지금 머릿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릴자 같은 경우는 붙여서 못 넘어갈 뿐이지 나릴자로 하면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아마도 목진석 구단은 이곳을 두면은 다가오고 흙이 차단하면 넘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무난하게 벌려두었습니다. 여기서 백이 가장 무난한 수는 붙여서 넘어가는 것. 한 칸을 뜰 수도 있긴 한데 한 칸은
제가 볼 때는 잘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한 칸 뛴다고 이 수가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한 칸을 뛸 생각이었으면은 흑이 나래자로 들어갔을 때 한 칸 뛰고 그냥 다가가는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간다면 나릴자. 네. 네. 이렇게 두면은 그냥 한 칸 뛰지 않은 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겨우 한 칸 차이인데도 의미가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로 뭐 한 칸 뛴다고 해서 뭐 이게 이상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네. 그렇게 둘 바에는 그냥 한 칸 뛰고 두 칸 벌릴 때 다가와도 똑같기 때문에 네. 백쪽에서의 그 의도는 그냥 한 칸은 뛰지 않겠다 이런 뜻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목진석 구단의 생각은 여길 두고 젖히는 것은 흙도 이렇게 젖힐 수가 있어서 모양이 흙이 좋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이곳을 두고 한 칸을 띄어서 나중에 이제 여기를 한번 붙여서 막는다면은 나와서 끊어서 차단을 생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흙도 지금 뭐 다른 곳을 둬서 이곳을 여기를 막히기에는 너무 백이 철벽이기 때문에 일단은 흙도 나가고 여기나 이곳 나가고 만약에 상변을 잡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좌변 쪽을 공격하는 이런 진행이 서로 무난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우선은 머리를 내밀어 놓고요. 네, 밀어갑니다. 백이 지금 당장 그 약점을 노리는 것은 좀 빠를까요? 조금은 그러니까 여길 두고 끊고 젖히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둘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여기로 두는 것은 백이 이 넉점하고 이 좌상기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백 쪽에서 훨씬 더 30초. 곤란합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눌러놓고 연결을 했고요. 목진석 구단의 생각은 그러면은 이 교환을 안 해놨을 시에는 흑이 뭐 당장 둘지 안 둘지는 모르겠지만 흑이 먼저 늘고 치받고 막는 것이 두텁다. 여기 막히는 게 기분이 나빠서 네. 일단 먼저 나가놓고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백도 튼튼하게 연결을 해 놓았는데요. 이 맛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지키기에는 발이 좀 느리겠죠? 그냥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자리 정도면은 그렇게 뭐 발이 완전 느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흑은 좌변을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느 선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좀 난감하거든요. 왜 난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뭔가 좀 씌우기에는 막상 안에서 살고 나면은 흙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두기에는 좀 너무 쉽게 해주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네. 저런 형태 좌상귀에서요. 네. 저런 형태에서 백이 차단을 하려고 입구자로 이렇게 찝어간다면 그냥 빈 삼각으로 후퇴하는 거는 너무 굴욕인가요? 뭐 굴욕이어도 정수라면은 둬야 되는데 네. 이거 당하는 순간 이 전체 흙 물론 뭐 지금은 바깥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뭐 사활을 신경 당장 안 써도 되지만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들이 왔을 때 백이 나중에 뭐 쉽게 잡으러 가면은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사활도 신경이 쓰이고요. 흙 쪽에서 백이 붙였을 때 물러나는 거는 거의 뭐 생각을 안 해야 될 정도로 좀
당하는 모습입니다. 윤준상 구단도 곧 초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윤주상 구단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백이 이제 밀고 어느 쪽 이제 날일자 하면은 그냥 아예 반대쪽을 막고 이런 식으로 벌리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두텁게 처리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여기로 뒀는데 반대쪽으로 두고 날일자를 두면 이것은 오히려 흙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냥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네. 아예 그냥 옆으로 걸치는 것은 걸치는 게 아닌가요? 여기요. 삼선으로요. 아 이곳이요? 네, 아예 차단을 해서 좀 공격을 노리는 거는 어떨까요? 아니요, 이것도 걸치는 방법 중에 있어요. 백은 뭐 한 칸이나 날일자로 받고 흙이 이제 두 칸 벌릴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래도 흙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좀 더 흙이 두텁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자, 윤준상 구단도 초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윤주상 구단이 진짜 아무리 뭐 생각해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아예 그냥 우변 쪽에서부터 전단을 구해갈 수도 있어요. 모르면 손빼라인가요? 네, 우변 쪽을 두고 네.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요. 그 두 기사 같은 경우는 뭐 30초. 공부를 워낙 하나, 또 많이 하는 기사들이기 둘, 때문에 셋, 저는 사실 뭐 알파고 바둑을 다 나보질 못했는데 알파고 바둑에서 이런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변 들어가는 진행도 생각은 해봤을 겁니다. 네. 좌변과 그리고 좌하귀에 있는 백도를 갈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윤유상 구단의 선택은 하변 쪽에서 다가오는 것은 역시 백을 너무 쉽게 해준다. 네. 일단은 이 다음은 뭐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몰라도 좌변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봤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견실하게 삼선으로 벌려두었고요. 자, 아까 변화도를 그려주실 때 이 좌변 씌우는 행마가 잘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 나온다기보다 이제 백이 만약 그냥 쉽게 살고 나면은 의외로 하나, 둘, 이 두터움이 나중에 이제 네. 백이 젖히고 늘게 되면은 다섯, 약점만 남아 있고 그렇게 네.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여덟, 아홉. 자, 한 칸으로 띄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흙이 먼저 이 귀를 붙여 놓아서 백의 연결 통로를 먼저 막아놓고 씌우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요. 네. 물론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전이에요. 근데 어차피 백이 사는 데 있어서는 공간이 충분한가요? 네. 그러니까 절대 이제 잡힐 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놔서 뭐 더 이렇게 하나, 둘, 압박이 된다면 모를까 네. 그렇게까지 여섯, 크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일곱, 모양은 아닌 것 여덟. 같습니다. 아홉. 마음이 네. 살짝 바뀐 것 같은데요. 진짜 프로라면 너무 공감이 되는 지금 마지막 착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설을 하면서도 과연 뭐가 맞을지 네.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목진석 구단 같은 경우는 실리형 기사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찰나에 선택하는 순간이 온다면 아마도 돌이 하나 정도는 30초. 높게 가는 것을 택하지 않을까. 물론 오늘은 넷, 좀 3-3도 두고 다섯, 의도적으로 네, 실리를 다섯, 차지하려고 두고 있긴 일곱, 하지만 여덟, 그래도 아홉, 높게 두는 게 목진석 번 구단의 남았습니다. 스타일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준상 구단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가장 이제 안전한 행마는 한 칸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뭔가 좀 물론 이렇게 둔다고 흙이 나쁠 이유는 없지만 좀 밋밋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30초. 날일자 하나, 정도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 붙이는 수에 넷, 대해서 수익기가 되지 않으면 둘 수가 없어요. 여섯. 지금. 일곱, 여덟. 네. 그래서 한 칸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백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행마가 무난한 것은 한 칸,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러면 눈목자 정도가 괜찮아 보입니다. 두 칸은 이거는 좀 흙이 당장 끊지는 않겠지만 끊어가는 것이 워낙 쉽기 때문에 네. 둔다면 눈목자. 오히려 지금 한 칸보다 눈목자가 더 괜찮을 것 같네요. 30초. 한 발이라도 더 먼저 셋, 중앙으로 나가고 넷, 싶습니다. 다섯, 저런 행마 여섯, 목진석 구단과 일곱, 잘 어울리는데요. 여덟. 무난하게 한 칸씩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윤준상 구단은 뭐 한 칸을 뛸 것인지 아니면 뭐 하변 쪽에 어깨를 짚는다든지 해서 조금 30초. 흐름을 타는 하나, 행마를 둘 수도 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평범하게 행마를 하면서 어떻게 좌변 형태를 정리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4강전 7번째 대결 옥진석 구단과 윤준상 구단의 대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바둑과 커피의 만남,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24강전입니다. 윤준상 구단과 목진석 구단의 대국. 30초. 하나, 음. 지금 좌변에서 모양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다섯, 여섯, 뭐 서로 무난하게 두고 있다 여덟,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홉, 열. 한 칸, 두 번 한 칸. 남았습니다. 한 칸. 백이 이곳을 한 칸 뛴 것 자체가 계속해서 중앙 쪽에 신경을 쓰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한 칸보다는 이렇게 이제 눈목자로 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 눈목자의 뜻은 조금 얇긴 하지만 하나라도 더 먼저 나가서 흙이 한 칸 뛸 때 하변 쪽 실리를 한 번 더 차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목진석 구단의 이 한 칸은 흙이 한 칸 뛸 때 실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30초. 하나, 팔이 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네. 답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 쪽을 두면서 계속해서 중앙 쪽에 신경을 써줬고요. 아홉, 서로 초반은 두 선수의 스타일에 맞지 않게 네, 네. 굉장히 뭐 침착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목진석 구단은 또 자유분방한 바둑으로 유명하고요. 윤준상 구단은 공격형으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 뭐 초반부터 치열한 셋,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다섯, 싶었는데요. 네, 여섯, 그러니까 두 선수의 바둑을 여덟. 제가 몇 번 뒀던 거를 좀 봤어요. 네. 봤는데 한 초반 한 30수 이때쯤 되게 미묘한 부분부터 네. 그 주도권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물러나도 사실 뭐 상관없는 장면인데 네. 그때부터 좀 뭐 자존심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전투가 많이 일어나서 오늘 대국도 상당히 초반부터 이르게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뭐 30초. 아직까지는 서로 하나, 둘, 좀 숨고르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묘한 데를 뒀어요. 지금 목진석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이제 막으면은 들여다보고 상당히 솔직한 행마죠. 하지만 이렇게 차단이 된다면 곤란한 것은 흙 네. 쪽입니다. 흙이 여기서 이제 네. 보통 이제 두는 행마는 한 발 이제 물러나서 두는 30초. 이런 수는 생각을 해야죠. 만약 붙이고 넷, 이때도 끊는다고 한다면은 여섯, 이거는 좀 무리예요. 여덟, 아홉. 여기 뚫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근데 이 옆으로 하변 쪽으로 차단하는 맛이 남아 있지 않나요?
백이 붙이고요. 네, 붙이고 나서 여기서 뚫고 나간다면 이거는 일단 흙이 아래로 쳐서 싸울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아서 이 2점. 그러니까 그냥 단수 치면은 30초. 하나, 둘, 워낙 또 악수기 네. 때문에 그냥 잡아버리고 다섯, 뚫을 때 이제 좌변 여섯, 쪽에서 수를 내자고 일곱, 하는 이런 여덟, 진행도 있고요. 아홉, 네. 당장은 여기가 뭐 선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별다른 수가 없고요. 음. 백도 먼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런 차단이기 때문에 쉽게 두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목진석 구단이 둔 수는 흙에 이제 눈목자 모양을 집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두는 30초. 수법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흙이 둘, 집을 지키려면은 귀로 둬야 되는데 다섯, 여섯,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홉. 아, 이건 그래서? 귀에 집은 지키긴 했는데 네. 삭감을 당하면서 이곳에 그렇지 않아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더 신경이 쓰이거든요. 윤재상 구단은 귀를 내어 주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렇죠. 아마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켜놓고 네. 집으로는 이제 백이 굉장히 이득을 봤죠. 나중에 이 선 붙여 간다든지 이런 수도 있고 이러고 이제 우변 쪽을 들어가는 이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 눈목자 형태에서 백이 침입하는 방법이 실전처럼 이렇게 붙이는 수 한 수인가요? 여기에 돌이 이제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이곳에 돌이 있으면 붙이는 수와 들어가는 수 뭐 다 있고요. 여기에 돌이 없을 때는 실전처럼 붙여가는 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홉. 그럼 실전처럼 주변에 백돌이 없는 형태에서는 그냥 침입하는 것은 왜 안 두는 건가요? 만약에 여기 이제 뭐 백돌이 없어요 주위에 네, 침입을 할 아무것도 때 없고. 귀로 막으면은 위로 나가자니 젖혀서 뭐 빈 삼각 나가는 건 모양이 워낙 안 좋고요. 아, 그냥 혼자 곤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네. 안 두는 것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지금 윤재상 구단이 뭔가 30초. 조금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다섯, 윤재상 구단이 둔 수 중에서 여덟, 뭐 딱히 아홉. 네. 이상해 보이는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자신의 생각했던 작전과는 좀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지금 두는 수순 중에는 크게 이상하다 이런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흐름이 상대의 흐름일 때가 30초. 있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판이 조금 잘 못 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윤재상 구단의 수들 중에서 딱히 좀 어색한 부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윤재상 구단은 본인은 기분은 나빠할 수도 있지만 바둑 자체는 나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백도 계속 선수인데 이 찌르는 교환을 안 해놓네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 이곳으로 젖혀 이어서 사는데 목진석 네. 구단은 이 한 점을 흙이 잡아놓으면은 우변을 아, 흙이 이제 들어갔을 때 압박하는 강도가 더 심해진다. 네. 그러니까 집으로는 사실 이렇게 두는 게 약간 손해거든요. 그래도 우변 쪽을 조금 선택한 진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를 이제 하나 붙여놓고 날일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날일자는 선수라고 봐야죠. 자,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또 정리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흙은 지금 뭐 당장 차단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중앙부터 일단 이 좌변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좀 압박을 해서 백이 뭐 어떻게 나가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흙이 차단을 안 할 이유는 여섯. 없을 것 같네요.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데를 차단 안 할 때의 생각은 네. 그러니까 거기를 혹시라도 나중에 다르게 둘 수도 있다. 이럴 때 보통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무리 어떤 진행이 오더라도 느는 거 말고는 다르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흑 입장에서 굳이 안 해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 저런 거 교환해 놓는다고 팩감 없애 놓는다고 네. 악수라고 또 혼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런 상황에서는 괜찮나요? 5, 그러니까 6, 프로들은 보통 네. 이제 습관적으로 아낄 때가 많긴 한데 네. 저기는 진행시켜 놓는다고 해서 뭐 악수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중급 이상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기력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저런 부분이거든요. 어떨 때는 또 응수타진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30초. 악수라고 하고 그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둘. 어렵죠. 셋, 넷, 그러니까 5,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아마추어들은 너무 안 아껴서 손해 보고 프로들은 네. 너무 또 아끼다가 또 네. 손해 보고 네. 그냥 그때 상황마다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무조건 아껴라, 무조건 아끼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제 아낀다는 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혹시 다르게 둘 수도 있다 이때 보통 아끼는 것이 네.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흑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흑이 하나, 여기 뭐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옆구리를 갖다 붙여서 여섯, 만약 젖히면은 뭐 일곱, 젖히고 여덟. 단수치고 끊는다든지 이런 것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다가오고 흑이 백이 호구 칠 때 는다든지 그러니까 다르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우아기는 이거 말고는 뭐 다르게 두는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뭐 도도 악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있고 백의 선택이 상당히 궁금해요. 뭐 넘어가서 둘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네. 오늘 목진석 구단은 컨셉을 좀 잡고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실리가요. 실리는 일단 무조건 앞서 나가야겠다. 네. 네. 평소 목진석 구단의 바둑하고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삼십 초 흑은 하나, 이제 우상기를 셋, 선수로 넷, 5, 6, 결정을 해놓고 여덟, 여기 차단하고 살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붙이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긴 쓰이거든요. 날일자 할 때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날일자 하면서 네. 이거는 뭐 백도 부담이 되는 패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우변 쪽을 압박하면서 하변 모양을 키우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흔히 말하는 확정가는 백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30초 하나, 둘, 셋, 그렇다면 흑의 장점은 두터움일까요? 지금 좌변과 우변 지금 백이 완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돌들이잖아요. 그렇죠. 흑은 사실 이 돌 하나만 생각하면은 뭐 절대 네. 잡힐 돌이 아니에요. 중앙도 터져 있고 이 돌도 역시 이 돌 하나만 생각하면 잡힐 돌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대체 어떻게 쌓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분명히 그래도 흑이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 보이는 집을 만들어내야죠. 목진석 구단도 우변이 좀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네, 지금 공배를 꽉 다 메웠죠. 그러니까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네. 집으로는 그냥 귀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손해예요. 네. 지금 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둬서 빅을 만들자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인데 그래도 여기를 막아놔야지 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궁도가 사는 궁도가 훨씬 더 쉽다. 지금은 목진석 구단이 둔 수가 정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누가 유리하다,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힘들고요. 다만 목진석 구단이 평소 두는 스타일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작전을 짜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흑도 이 좌변의 돌과 우변의 돌을 좀 엮어서 이 양꼬마 형태로 공격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30초. 그러니까 하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 네. 말은 되게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좌변도 확실하지 않고 네. 우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좀 엮어보고 싶다. 말은 네. 쉬운데 사실 마지막 어떻게 한번 남았습니다. 이거를 이끌어 가야 될지가.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네. 일단 이 날일자는 아마 좀 기력이 높으신 분들이랑 다 좀 공감을 할 거예요. 일단 압박하는 수니까. 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도까지는 흙이 좀 벽을 쌓으려고 하면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벽을 쌓았는데 이 돌이 아무런 공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괜히 과연 네. 득일까라는 생각이 마지막 들기 때문에 둘, 셋, 넷, 사실 다섯,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일곱, 해설자 입장에서 여덟, 말을 하니까 아홉. 편한 거지 대국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를 지금 중앙에서 씌워야 되는지 실차처럼 여기를 띄워야 되는지 아니면은 당장 안 보이고 초입기는 부르니까 집이라도 먼저 차지해야 될지 아. 굉장히 이제 네. 생각이 많아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 쪽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좌변을 둔다고 해도 보통은 이런 수가 안 두는데 뭐 막상 또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떨지 둘, 아, 셋, 넷, 다섯, 뒤로 물러나 준다면은 일곱, 그래도 안형을 좀 없앴기 때문에 네. 모양이 뭐 괜찮다고 볼 수 마지막 있고요. 한번 남았습니다. 자, 목진석 구단과 윤준상 구단 모두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역시 상황이 어렵긴 하군요. 네, 지금은 네. 정말 뭐 어딜 둬야 될지.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가장 무난한 행마는 역시 뭐 중앙으로 한 칸 뛰는데 악수 없다. 네. 중앙으로 한 칸을 뛰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이제 진짜 집으로는 확실히 더 앞서 나가고 싶다 하면은 상변 쪽을 그냥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어차피 하나, 우변이나 좌변이 흙이 먼저 둔다고 잡힐 돌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다섯, 상변 쪽을 가는 것도 일리 있어 보입니다. 여덟, 아홉, 네, 한 칸 띄었네요. 가장 이제 무난한 행마죠. 지금 윤준상 구단이 한 칸 뛴 자리도 그렇고 목진석 구단이 한 칸을 또 띄어서 중앙 쪽으로 향한 것도 그렇고 지금 당장 특히 흑 입장에서는 더 당장 어떻게 운영해 갈지 좀 막막하기 때문에 우선 좀 집을 벌면서 가장 무난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대국을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대국을 마지막 하실 때 하나, 정말 뭐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런 상황일 때는 그냥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그런 행마를 선택하시면은 아홉, 뭐 최소한 70점, 80점짜리 수 최소한 네, 그 정도의 수는 값어치는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은 날일자 하면 조금 압박하는 작전인데 혹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윤준상 구단도 그냥 한 칸을 선택을 했거든요.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붙여서 늘어서 안쪽으로 뭐 사는 것을 생각을 해볼지 마지막 아니면 하나, 근데 이런 수 같은 경우는 좌하기에 셋, 뭔가 넷, 왠지 다섯, 괜히 좀 여섯, 손해를 줄 것 같은 일곱, 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중앙 쪽으로 보통은 나가기 마련입니다. 자, 이 타이밍에 먼저 음수타진을 해봅니다. 이거는 막으면은 바로 차단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맛이 너무 눈에 보이지 않냐. 네. 늘게 되면은 한 칸 정도 띄어서 네. 좀 찝찝하지 않아? 이런 거를 이제 은연중에 말하는 거죠, 상대에게. 이렇게 먼저 약점을 만들어 놓고 중앙 쪽으로 향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약점이 도드라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도 괜찮은 타임이라 생각이 든 게 만약에 네. 중앙이 다 두터워지고 붙이면은 흙이 여기를 찝어서 네. 이을 때 막아서 연결하거든요. 근데 윤준상 구단이 왜 지금 그렇게 못 뒀냐? 네. 아래쪽으로 끊으면은 이 한 점이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잡히지 않더라도 끝내기로 손해볼 확률이 엄청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 쪽 두기도 전에 뒀으니까 집으로 손해보는 수를 두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 물어보고 난 다음에 중앙 쪽을 가겠다. 네. 좋은
응수타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자 이제 우변의 돌을 마지막 보강을 하고 하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흙이 잘못 둔 수도 안 보이고 네. 여덟, 뭐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네. 참 흙으로 둔다고 생각하면 어디 둬야 될지 어떻게 어디를 시작을 해야 될지 참 감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바둑이네요. 운영하기 어려운 바둑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으로 봤을 때는 나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내가 지금 네. 바둑이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둬야 될지 감이 좀 안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백도 마지막 이제는 돌이 둘, 하나씩 추가가 셋, 되면서 안형이 만들어지고 다섯,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뭐 이제 늘었다고 보면은 우변 네. 쪽은 이제 뭐 더 이상 사활로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아래쪽으로 확실하게 막아서 아예 집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 지금 실전이 더 나은 건가요? 백이 아래쪽을요? 네, 지금 실전에는 그냥 이 중앙 둔 늘어놓았잖아요. 네, 왜요? 그- 아무래도 이곳을 막으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중앙으로 늘던지 막던지 어차피 살아 있는 거는 거의 살아 있는 건데 일곱, 여기로 늘어나야 이제 나중에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쪽으로 막을 때는 보통 아, 중앙 쪽으로 늘었을 때 혹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대마가 사활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안쪽으로 막는 게 맞지만 네. 지금은 뭐 아마 목진석 구단의 머릿속에는 이 사활은 안전하군요. 네, 아예 뭐 생각조차 안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흙 집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지금 둘, 상황에서 자, 셋, 예를 들어서 우변 형태에서 다섯, 흙이 입구자로 여섯, 이렇게 일곱, 살금살금 들어가도 안전한 건가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100% 살아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앙이 이렇게 뻥 뚫려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언제든지 또 이곳에 이제 돌이 오면은 붙여서 패하자고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제 너무 좀 큰 심한 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크게 다섯, 걱정할 돌이 여섯, 아니기 때문에 일곱, 먼저 여덟, 후퇴할 이유는 또 아홉. 없겠군요. 수순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귀를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 좌변에 붙였습니다. 연관된 수순인 건지 예를 들어 뭐 치받는다 이랬을 시에 제가 볼 때 윤진상 구단은 여길 늘고 백이 어딘가 지키면은 그냥 느는 것이 아니라 귀로 젖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점을 끊어서 잡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흙이 집으로 마지막. 이득을 받고요. 네. 늘었을 때 백이 늘어야 되는데 뭐 젖혀서 지금 이곳이 끊긴 거니까요.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고 이제 단수치고 여기로 있게 되면은 네. 끊어서 귀에서 수가 나기 때문에 백이 좀 곤란하거든요. 백 전체 대마가 또 위험해질 수가 있겠고요. 일단 윤유상 구단의 생각은 네. 붙여놓고 뒀다라는 것은 이 젖히는 수를 지금 생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좌변이 튼튼하게 결정이 되고 난 후에 붙이면은 백이 안 젖혀줄 가능성도 또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나중에 붙이면 네. 백이 젖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먼저 붙여서 여덟. 물어본 거예요. 아홉, 생각이 결정은? 지금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처음부터 이렇게 두려고 뒀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뭔가 지금 마지막까지 여기 이제 수를 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둬서 이 돌 그냥 단순하게 공격적으로 봐야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지금 수순은 그렇게까지 뭐 좋은 수순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수익기를 못해서 뒀을 뿐이지 네. 지금 수순은 그냥 이거를 먼저 뭐 이렇게 수순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두고 늘고 나서 붙였어도 거의 똑같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순 자체가 굉장히 뭐 좋은 수순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윤준상 하나, 구단 둘, 셋, 맥심 커피베이에서 최고 다섯, 성적 8강입니다. 일곱, 자, 이 기록을 여덟, 넘어서고 싶을 아홉. 텐데요. 자, 오늘 24강전 목진석 구단을 상대로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윤준상 구단이 뭔가 지금 원하는 그런 바둑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그렇다고 내가 뭐 잘못 둔 수는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승부수를 날리기에는 또 그것도 부담이 좀 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승부수를 날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바둑이 좀 그래도 뭐가 나쁘다 그럴 때 보통 두는 건데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사실 뭘 잘못 둔 수가 있는지는 의문이거든요, 지금. 네. 그럴 때 가장 답답해요. 그렇죠. 뭐 기분은 나쁘지만 네. 막상 그렇다고 또 진짜 나쁜지는 잘 모르겠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백우변 그리고 좌변 뭐 잡힐 돌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윤재상 구단도 뭔가 직접적으로 네. 심하게 공격하는 수단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집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여기 이제 이런 데 두고 상변 마지막 벌리고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후반전 집으로 둘 것 네.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붙였어요. 또 저런 식으로 뒷맛을 노리는 방법도 있는 거군요. 네, 우변 쪽 같은 경우는 이 붙이는 수가 네.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이으면은 젖혀서 네. 이거는 백이 좀 곤란해졌죠. 차단을 당했기 때문에 네. 위로 막으면은 치받고 마지막 젖혀서 네. 이것도 네. 넷, 괜찮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백이 반발을 했을 때 이래놓고 여기를 그냥 늘기는 이상하거든요. 입구자로 연결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연결을 하게 되면은 네. 백이 이렇게 젖혀놓고 백도 이제 이 부분보다 흙으로 오히려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네. 백이 두터워지면은 이 흙돌이 두터움이 아. 아니라 그냥 젖혀서 차단하는 수가 언제든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흙이 여기가 뚫려서 엷어지는 마지막. 것은 하나, 사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셋, 그러니까 이 흙이- 붙이는 수는 있긴 있는 수인데 네. 일곱, 지금 이 타이밍이 여덟, 맞는지는 아홉. 상당히 의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윤준상 구단도 지금 확신이 들어서 둔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두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초읽기 시간이 없으니까 네. 시간 연장책으로 지금 하변을 붙였거든요. 흙이 차단해서 이 102점을 잡는 거로는 좀 부족하겠군요. 제가 볼 땐 지금은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아요. 상변 쪽이 워낙 큰 곳이 있고 네. 우변 쪽이 백이 딱 여기가 오는 순간 마지막. 백의 다음 수는 그냥 이 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셋, 차단이거든요.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그렇군요. 차단만으로는 양이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반대쪽에서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끝내기로 단순히 이득을 보는 작전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데요. 네. 그래도 흙은 그래도 일단 여기는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느는 네. 거는 이상하거든요. 이거는 마지막 그냥 한 점 하나, 잡힌 거기 때문에 셋, 이건 이상하고요. 넷. 일단은 여길 다섯, 꼿꼿이 세웠습니다. 지금 네. 좀 크게 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초읽기 하나로 지금 수익기가 다 됐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 차단당했을 때 확실히 지금 잡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로 차단하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수가 흙이 잡힌다고 봐야 돼요. 여기를 네. 이제 치받고 넘어가려고 해도 마지막. 모양 하나, 자체가 이제 촉촉수기 둘, 때문에 아, 이건 안 되거든요. 네. 다섯, 이것을 여섯. 두고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차단 당하면은 흙이 백도를 잡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뒤에서 싸발림을 네, 당하게 되고요. 다 이것이 일단 선수고 백은 젖히고 네. 흙이 받을 때
이러고 그냥 바로 차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를 두고 한 점 잡으면 위쪽에서 뭐 붙이고 위로 두면은 큰 곳 상변 두고 여기는 지금 다 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살아 있다고 봐야 하나, 되거든요. 네. 둘, 셋, 자, 넷, 차단해 갔습니다. 여섯, 흙은 지금 치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찔렀다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차단 안 하면 또 악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되든 안 되든 여기는 무조건 끊어야 되고요. 네. 젖혔을 때 아 이거를 추가 잊고 있나요? 여길 둘 때 먼저 젖히나요? 먼저 젖혀서 아 이렇게 둬서 연결을 할 수가 있다. 아, 네 일단은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진짜 셋, 넷, 여기로 뚫을 수도 있거든요. 뚫어서 네. 그냥 수 자체를 늘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백이. 판이 커지는데요. 네. 저도 네. 수익이 확실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왠지 누가 될 것 같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흙이 일단은 굉장히 지금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다. 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마지막. 하나, 여기를 찌르고 둘, 셋, 늘 때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쎄요. 어떻게 타개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막게 되면은 단수를 쳐서 다음에 따낼 수도 있지만 중앙으로 또 끊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흙이 지금 먼저 둔다고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하나, 이건 그냥 흙이 그냥 잡힌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 이 모양 네. 자체가. 여섯, 일곱, 여덟. 오로지 백과의 수상전을 노려야 되는데요. 여기를 단수 치고 넘어가고 중앙 끊는 게 있으니까 뭐 여기 있던 이곳을 두던 받아야 될 때 네. 젖혀 있고 이거는 뭐 여기 두면 마지막. 혹시 이 자체가 지금 하나, 넘어가 있나요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윤준상 구단의 생각은 모양이 절묘하네요. 이 돌 자체가 지금 백이 먼저 연결이다. 둬도 네. 아니죠. 여길 두면은 여길 둬도 찝고 이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를 빈 삼각으로 둬도 젖혀서 연결이 되어 있고 마지막. 네. 하나, 둘, 이곳을 빈 삼각으로 둬도 넷, 이거는 이렇게 두고 나서 연결해 놓으면은 백이 뒤에서 메우는 순간 살 수 있다. 아까 이 돌 자체가 지금 살아 있다라는 거네요. 근데 이제는 백이 먼저 젖혀 놓았기 때문에 아래로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끊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뭐 당연히 끊어 가야죠. 이제 백은 끊고 따서 네. 집으로는 오히려 흙이 손해 봤어요. 이거는 백이 이 두 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손해 봤고 네. 윤상 구단은 무조건 이 돌을 이제 잡으러 가는 쪽으로 둬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백이 한술 셋, 더 넷, 떠서 위로 다섯, 끊어갈 수는 여섯. 없겠죠? 일곱, 여덟. 그것까지는 무리가 될 수도 아, 있겠죠? 이 작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길 둬서 네. 지금 젖힐 수밖에 없잖아요. 단수를 치고 따내요. 아. 그럼 연결해야 되는데 네. 따내서 연결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래놓고 이곳을 끊는 겁니다. 연결 보험을 하나 수단을? 이제 만들어 놓고 네. 단수 치고 있는다고 했을 때 그냥 중앙 쪽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네. 좀 더 뭐 수순을 보고 수익기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뭔가 윤상 구단이 굉장히 조금은 억지성인 전투를 하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셋, 하지만 일단 윤상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여섯,
뭔가 흐름이 안 좋으니까 네. 승부를 걸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끊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해서 윤재상 구단이 어려운 전투다, 뭐 좀 모양이 안 좋다는 이유가 네. 혹시라도 이거를 만약에 뭐 잡는 일이 있더라도 여기가 우상기 쪽이 다 잡히면은 오히려 우상기 쪽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흑은 우상기 쪽을 조금 뭐 다칠 수는 있지만 잡히진 않아야 돼요. 그래놓고 중앙은 잡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이 지금 여기를 나갔을 때 흑이 이곳을 이을 때 백은 그냥 중앙 쪽을 이렇게 나가서 전투를 해도 모양상으로 볼 때는 괜찮고 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끊어서 다시 먹여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딴에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단수 쳐서 이제 살아 놓으면은 여덟, 물론 뭐 백도 못 살아 있지만 아직 뻥 뚫려 있고요. 흑 전체도 확실히 뭐 살아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흑이. 네. 뭐 백은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네. 엄청난 무리 같지만 그것 치고는 굉장히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백이 이렇게 두면 거의 뭐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부기사의 대결. 자, 치열한 형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모양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